저는 27년 동안 사업을 성장시키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은 성공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긴 시간을 조금만 더 단축할 수 있다면 좋았을 겁니다. 당연히 단축한 시간만큼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 제가 20살의 저에게 조언을 한다면 저는 이 30가지의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돈을 써서 시간을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간단한 일들을 아웃소싱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 말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객을 제대로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돈을 씁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돈을 깎으려 하거나 자잘한 문제를 일으키는 가난한 고객들은 오히려 사업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따라서 좋은 고객을 선택하면 성공과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먼저 팔고 나중에 만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고객을 찾아가 먼저 팔아보고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 실패 확률도 낮추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 관리보다는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계획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계획을 망치곤 하죠. 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에너지가 높은 아침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오후에는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훨씬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순해야 성공합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깨달은 건 단순한 구조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문제가 많아지고 관리할 것도 많아집니다. 결국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단순 명확한 구조를 유지하는 게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복잡함은 성장의 한계가 생기지만 단순한 시스템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금 흐름이 생명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고객에게 선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돈을 나중에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돈이 바로 돌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돈으로 고객의 사업을 지원하는 꼴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고객이 내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지원하지 마세요. 내가 고객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배운 대로 실행하고 나서 수정하세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면 자신의 방식으로 바꿔 실행에 옮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선 배운 그대로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필요하면 수정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저는 코치에게 운동을 배울 때 코치가 말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만약 제가 배운 대로 실행했다면 잘못된 결과를 하나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배운 대로 하고 실행하고 나서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실행에 옮기세요. 여덟 번째, 작은 문제는 팀원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세요. 제가 팀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5만 원 이하의 문제는 저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대신 해결한 저에게 보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팀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면서 저에게 묻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행동은 빨리 하고 결과는 기다리세요.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결과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되 행동은 빨라야 하죠. 그렇다고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열 번째,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팀 안에 답이 없으면 외부에서라도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11번째, 가상의 문제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가정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그런 문제는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코칭할 때도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만약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항의하면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가정일 뿐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죠.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세요. 12번째, 모든 걸 측정하고 공유하세요. 측정할 수 없는 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처럼 사업은 데이터를 기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저는 제
스튜디오에 모든 주요 지표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설치했어요. 모든 팀원이 각자 목표와 현재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개된 목표는 책임감을 높이고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본다면 모든 팀원의 책임감과 협업 능력을 한층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13번째, 한 가지 전략을 공략하라.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며 심지어는 사이드 프로젝트까지 진행하죠. 하지만 결국 제대로 끝내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려는 조언은 간단해요. 하나에 집중하세요.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고객,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10억을 벌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14번째, 더 큰 물에서 성장하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앞서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앞서 있는 환경을 찾습니다. 항상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작은 도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도시를 떠나 더 큰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15번째, 이기려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방어적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손해만 안 보면 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사업은 공격적으로 해야 성장합니다. 저는 항상 오늘 이기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배를 의식하는 순간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기는 법을 생각해야 이길 수 있어요. 16번째, 누가 나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 것보다 누가 나를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먼저 찾게 만드세요. 예전에는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를 알고 있는지가 자산이라면서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평판과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먼저 나를 찾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먼저 알고 연락하게 만드는 게 성공의 열쇠예요. 17번째,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이건 함정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피합니다. 모든 걸 직접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위임하세요. 그저 시간을 팔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만이 성공에 다가갈 수 있어요. 18번째, 두려운 일을 하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앞에서 발표하는 게 두렵다면 그 발표를 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게 두렵다면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 해요.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진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번째, 의심하기보다는 행동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의심하고 포기합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게 잘 될까 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실행하지 않죠. 하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운 건 행동해야만 모든 게 바뀐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도 일단 행동하세요. 의심을 이기는 건 행동뿐입니다. 20번째, 사람을 키우세요. 사업을 성장시키는 핵심은 사람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걸 제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공 후 깨달은 건 사업을 성장시키는 건 내가 아닌 팀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건 사람을 키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팀원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21번째, 팀원들에게 자기개발을 권장하세요. 이 원칙은 20번째 원칙과 이어지는 원칙입니다. 팀원이 일에만 몰두하게 하지 말고 자기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더 성장시키세요. 왜냐하면 개인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팀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22번째, 지시하지 말고 훈련하세요. 많은 리더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든가 저렇게 고치라든가 말이죠. 하지만 리더가 모든 답을 주기보다는 팀원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칙과 프로세스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팀이 스스로 성장하고 리더는 더 큰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23번째,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이 원칙은 제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제 매니저가 와서 이 선반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신의 책임임을 깨닫고 알아서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하면 팀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팀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4번째, 결과로 증명하세요. 팀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건 결과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팀원들이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 25번째, 사업보다 자신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세요. 일하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회사 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회사의 문제도 개인의 스트레스가 되어 집으로 가져가죠. 개인의 성장과 안정이 이루어져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26번째, 문제는 프로세스에서 시작된다.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많은 리더들이 바로 사람 탓을 합니다. 누군가가 실수했다거나 어떤 직원이 일을 못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항상 프로세스부터 점검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었는가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프로세스의 부재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먼저 프로세스를 점검하세요. 그게 진짜 리더의 역할입니다. 27번째, 시간의 가치를 계산하세요. 부자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씁니다. 이게 제가 사업을 하며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많은 소규모 사업가들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려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사업이 정체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가치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28번째, 고용 전에 함께 일해보세요. 저는 절대 처음부터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테스트를 위해 작은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죠. 처음부터 고용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서로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 사람과 일하는 스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합이 잘 맞으면 정식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이렇게 하면 서로 신뢰를 쌓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29번째, 10, 80, 10의 법칙을 적용하세요. 이건 창의적인 업무를 위임할 때 정말 유용한 법칙입니다. 먼저 첫 번째 10%는 리더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80%는 팀원에게 맡겨서 실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10%는 다시 리더가 직접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처음 10%는 리더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나머지 80%는 디자이너가 진행한 다음 마지막 10%에서 리더가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팀원에게 일을 맡기면서도 리더가 목표했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공유하세요. 좋은 팀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회사의 비전이 그들의 꿈을 담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큰 꿈을 꾸려고 노력해요. 제 꿈이 커야 팀원들의 꿈도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잊으면 좋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원들이 그 꿈을 저의 회사 안에서 이룰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도 성장하고 사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의 비전을 직원에게 공유하시고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억대 사업가이자 투자자인 댄마르텔의 30가지 비즈니스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서 사업에 적용해 보려 해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업무에 적용해 보시면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 차원에서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